저희 실적 발표 기간으로 인해서 금요일 섹션 코너 상당히 오랜만에 만나보는 것 같습니다. IPO 통신 시간 오늘 장외투자 1번지 김대한 차장과 함께하겠습니다. 만나 뵙죠.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냈습니다. 이번 주 IPO 시장의 주요 뉴스 먼저 좀 점검을 해볼까요? 네, 반갑습니다. 어제는 일단 미국 양적 완화 소식이 코스피 지수가 연중 최고치를 기록하면서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요즘에 이제 시중에 유동성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공모청에게도 1조 원 이상의 자금이 몰리는 등 공모주 시장에도 뜨거운 이제 훈풍이 불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 상장주 같은 경우는 희비가 조금씩 이제 엇갈리는 모습도 보였는데요. 이번 주 총 3종목의 신규 상장 종목이 있었습니다. 그중 가장 먼저 상장한 종목은 부산 경남 지역 민영방송인 KNN이었습니다. KNN은 지역 민방 중 최대 가시청권과 높은 광고 단가 등으로 주목을 받았는데 종합 편성 채널 허가 등으로 인한 우려감 탓인지 상장 첫날에는 공모가를 밑돌며 고전을 면치 못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3번 정밀전자와 아나패스도 오늘 신규 상장했습니다. 두 종목 모두 공모청액에서 경쟁률이 높았고 3분기 실적 호조와 장외에서는 중소형 IT주들이 다시금 관심을 받는 시점이기 때문에 내심 기대를 많이 했었는데요. 시초가는 3분 정밀과 아나패스가 각각 5%와 4%에 시작해서 아나패스는 장중 상한 가격 형성 중에 있으나 3분 정밀은 차익 매물 탓인지 공모가 수준에서 거래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공모청약도 3종목이 진행되었습니다. 조선과 플랜트 산업에 있어서 필수 부품으로 이렇게 인정받고 있는 개장용 피팅과 밸브를 생산하는 DK락은 169대 1의 경쟁률을 보였고 하나그린스펙은 1조 원이 넘는 시중 자금이 모집이 됐습니다. 그래서 535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스펙이 1조 원이 넘는 자금이 몰린 것은 1호 스펙인 대우증권 스펙과 4월에 상장한 우리스펙이 이어서 세 번째입니다. 지난달 29일에 상장했던 부국 스펙 같은 경우에도 321대 1의 경쟁률을 기록했는데요. 불과 2달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펙 공모청에 있어서 미달까지 발생을 했었는데 갑자기 투자자들의 관심이 집중되는 이유는 스펙의 규제가 완화되고 또 스펙을 통한 1호 합병 기업이 탄생될 가능성이 가까워졌기 때문입니다. 네. 현재 상장되어 있는 스펙주들은 공모가를 기준으로 보게 되면 최소 10% 이상씩 이제 급등한 상태인데요. 그렇죠. 합병을 위해서는 스펙주들의 주가가 낮은 것이 좋겠지만 1호 합병이 탄생되는 등 합병 이슈가 나오게 되면 향후 스펙에 대한 관심은 더욱 커질 듯합니다. 고기능성 폴리머 소재를 생산하는 기업인 코프라 공모청액은 오늘까지 진행될 예정이고요. 그 외에 한국전자인증의 공모가 확정을 위한 수요 예측은 2일과 3일 이틀 동안 진행되었습니다. 네, 바쁜 일정을 보내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일정들이 상당히 존재하고 있었네요. 다음 주에 이제 주목해볼 만한 IPO 주요 일정들도 살펴보면서 여러분 관심 가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 주 주요 IPO 일정은 어떻게 예정이 되어 있습니까? 네, 다음 주 IPO 일정은 이번 주 공모청약을 진행했던 하나그린스펙과 DK락 그리고 코프라가 각각 10일과 12일 신규 상장합니다. 지난주 상장한 부국스펙은 시초가가 15%에 시작했는데요. 하나그린스펙의 시초가도 10% 이상 높게 시작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DK락과 코프라 두 종목은 같은 날 신규 상장하는데요. 두 종목 모두 주목해 볼 만한 기업이 되겠습니다. 공모청약은 한국전자인증이 10일과 11일 양 이틀간 진행이 될 예정이며 공모가 결정을 위한 수요 예측은 4종목이 있습니다. 올해 큰 폭의 실적을 기록 중인 반도체 후공정 업체인 시그네틱스와 포스코 앞연롤의 95%를 공급하는 국내 앞연롤 시장의 선두기업인 KT롤, 그리고 라오스의 한상기업인 코라홀딩스와 대구 경북 지역 민방인 대구방송이 각각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렇군요. 오늘은 신규 상장하는 기업에 대한 소개 또 준비하셨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코프라입니다. 먼저 귀띔을 해드리자면 코프라는 수요 예측에서부터 기관 참여자들이 1개월 이상의 확약을 하면서까지 물량을 확보하려고 했던 종목입니다. 네. 그만큼 기업 가치가 뛰어나고 성장성이 높게 평가받은 종목인데요. 어떤 점이 어필이 됐을까요? 그리고 상장 후 시장에서도 높은 평가를 이어갈 수 있을지 간략히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코프라를 자칫 플라스틱 제조업체로 잘못 알고 계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코프라가 생산해내는 고기능성 특수 폴리머 소재는 강도는 금속처럼 강한데 반면에 무게는 폴리머의 특성상 금속보다 훨씬 가벼운 금속과 폴리머 양쪽의 장점을 다 가진 금속 대체재로 볼 수 있겠습니다. 특히 연비 문제로 자동차의 트렌드가
추세가 경량화가 되다 보니 고기능성 폴리머는 자동차의 엔진 커버에서부터 시작해서 휠 커버와 휠캡, 사이드 미러와 도어 핸들, 라디에이터 탱크까지 각종 부품 등에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 그 수요도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2006년에 현대 기아차의 부품 적용 인증 이후에는 매출이 급격히 증가하기 시작했는데요. 현대 기아차의 성장과 더불어 이 점이 수요 측에서는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현대 기아차 외에도 GM으로부터 GM EDS와 GMW 승인을 받아서 GM에서 생산하는 국내 모든 제품에 코프라의 제품이 적용 가능하게 되어서 향후 전망을 더욱 밝게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부품 외에도 전기전자 및 산업재 용품에도 생산을 하고 있는데요. 자동차 부품의 수요가 많아서 매출액의 80% 이상을 자동차 부품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자동차 관련주가 시장에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지금의 이제 상장 시기도 아주 좋아 보입니다. 제품의 적용이 다양해지다 보니 수요가 늘어나게 되고요. 2006년 이후에는 매년 20% 이상의 매출의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5년간 매출의 성장이 평균 25%나 됩니다. 영업이익과 당기순이익도 매출액과 함께 연평균 25%씩 급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즉 코프라 같은 경우는 지금이 어떤 정점이 아닌 앞으로도 성장이 더욱 기대되는 회사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은 신규 상장 중에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요. 상장 후 시장의 평가도 좋은 평가를 받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상장당 유통 가능 물량을 보더라도 기존의 저가에 발행된 전환사채나 벤처금융 등의 물량이 없어 부담이 없는 데다 기관 배정 공모주 중에서도 상당수가 1개월 이상 확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상장당에 이제 출회될 매물이 적다는 것은 상당히 매력적인 부분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11월에 이제 상장 예정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네. 그중 관심 깊게 지켜볼 종목 중 하나인 코프라의 상장일은 12일인 다음 주 금요일입니다. 공모가 7,000원인 코프라의 시초가가 얼마가 될지 한번 기대해 보셔도 좋겠고요. 미래에셋증권 주관으로 진행됩니다. 네. 코프라의 공모 내용 자세하게 살펴봤습니다. 11월 11일과 함께 12일에 일단은 뭐 예정을 가지고 있는데요. 여러분 주목해볼 만한 상장 기업들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마지막으로 장일 시장의 주요 뉴스들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 또 많은 기대되는 뉴스들 있는데요. 여러분도 뭐 아시는 부분이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부터 살펴볼까요? 네. 많은 아시는 뉴스들이 있을 수 있겠는데요. 네. 이제 장외의 어떤 뉴스에 이제 초점에 맞춰서 한번 다시 말씀을 드리게 되지만 네. 이번 주 장외시장 주요 뉴스 이제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삼성 SDS가 크레듀를 인수했다는 소식입니다. 네. 이것 때문에 크레듀의 주가가 이번 주에는 뭐 2배 이상 뛸 정도로 어떤 많은 주목을 받았었는데요. 장외에서는 삼성 SDS의 주가는 크게 급등이 없었습니다. 이전에 이미 선 반영된 탓이라고 이제 볼 수 있겠는데요. 이번 크레듀 인수는 삼성 SDS 교육 사업 부분의 시너지 효과 차원에서 진행됐다고는 하지만 향후 합병 가능성도 이제 매우 커 보입니다. 지난해 삼성 네트워크와의 합병에 이어서 이번 크레듀 인수까지 삼성 SDS가 주목받는 것은 기업 가치를 극대화시켜서 증시에 상장하기 위한 사전 작업으로 보는 시각이 많기 때문입니다. 올해 초부터 삼성 SDS의 상장에 대한 기대감이 장외에서 상당히 높았는데요. 네. 그래서 그래서 주가도 8만 원대에서 현재는 12만 원 이상, 뭐 13만 원까지 이렇게 급등한 상태입니다. 삼성 오늘 일가의 경영권 승계 중심에 있는 삼성 SDS의 다음 이벤트가 무엇이 될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번째 뉴스도 또 함께 해야 될 텐데 네. 어떤 소식입니까? 네, 두 번째는 세 번째 생보사 상장 소식입니다. 동양생명과 삼성생명에 이어서 세 번째 생보사 상장으로 이제 유력하게 이제 거론이 되는 미래에셋이 늦어도 내년 9월경에는 상장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금감원에서 보험사에 대한 지급 예약 비율을 현행 120%에서 내년 3월 말까지는 150%까지 이제 요구할 예정이어서 자본 확충의 필요성이 커졌기 때문인데요. 이로 인해서 내년 3월경에 국민연금으로부터 제3자 배정 방식으로 약 4천억 원 정도를 유증을 먼저 한 다음에 9월경에 이제 상장한다는 계획인데요. 국민연금에서 이제 유상증자에 대한 어떤 반응이 다소 어둡기 때문에 3월경에 조기 상장하는 쪽으로 의견이 모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 뉴스가 더 남아 있습니다. 점검하고 저희 또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뉴스죠? 네, 예전부터 메디슨의 그 장외 주가가 좀 많이 들썩였었는데요. 이번에는 좀 최고조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떤 메디슨의 경영권 인수전 소식인데요. 메디슨 최대 주주인 사모펀드 칸서스가 경영권 지분 41%를 매각하기로 하고 JP 모건 등을 이제 주관사로 선택을 해서 매각 절차를
진행하게 됐는데요. 메디슨의 경영권 인수전이 상당히 뜨거워졌습니다. 인수 의향서 마감 결과 삼성전자와 KTNG, 올림포스 등 국내외 대기업 인수 후보가 8곳이나 이제 참여를 하게 됐습니다. 메디슨은 2002년도 법정관리 이후에 2006년도에 탈피해서 이후에 급성장하면서 지난해에는 매출 2천억 원의 영업이익 300억 원의 실적을 달성했습니다. 국내 초음파 진단기 시장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고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는 메디슨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는 이유는 의료와 헬스케어 사업을 차세대 사업으로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약 3천억 원 정도로 예상되고 있는 이번 인수전은 이달 중에 우선 협상 대상자 선정을 마칠 계획에 있습니다. 네, 저희 장외시장의 주요 뉴스까지 함께 살펴봤습니다. 이번 주 장외시장의 주요 시세표들 함께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IPO 통신 시간 오늘 수고해주신 분이죠. 장애투자 1번지 김대한 차장과 함께